네가 뭔데 나를 치료해? 라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좀 씁쓸한데요. 네. 나를 도와주려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또 폭행을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건은 지난 6월 24일 청원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대리점에서요, 예. 이 문제를 일으켰던 40대 A 씨라고 하죠. 예, A 씨가 예. 자신의 손을 치료하려고 했던 구급대원 2명한테요. 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뭔데 나를 치료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구급대원의 가슴을. 예. 그리고 대리점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뛰어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위험하니까 제지를 했죠. 예, 근데 예.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또 발로 때렸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좀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예. 원인은 이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과 요금 문제로 좀 항의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전화 이용료 그렇죠. 요금 문제. 예. 아하. 근데 결국 이제 직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거기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119에다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구급대원들에게 오히려 이 가해자인 이 A 씨가 화풀이로 구급대원들에게 오히려 지금 폭행을 하면서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까지 연결이 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에서 뭔가 손에 상해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손을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했던 구급대원을 향해서 폭행을. 지금 이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죠. 네, 집행유예면은 징역형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실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형, 예. 실형은 아니고요. 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6개월이 지금 선고가 되는데 네. 다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 2년 동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네. 이 징역 6개월이 다시 되살아나서 실제로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6개월 형을 받은 거고 이 형을 2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선고를 받은 거고요. 네. 앞서서도 구급대원들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 참 안타깝다는 설명을 좀 잠깐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충청권에서요. 예. 이러한 구급대원의 폭행 사례가 줄지 않은 것으로 지금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다. 예.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요. 예.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 충청권에는 총 10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았네요. 연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2014년에 7건, 15년에 22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확 올라갔어요. 16년에도 20건이었고요. 17년 23건, 예. 18년에도 23건, 네.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현재 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아직까지는 7월 현재까지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었군요. 구급대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힌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급대원, 구조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요. 예. 전북 익산 소방서 소속이었던 한 여성 구급대원이 예. 40대 취객한테 폭행을 당한 뒤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예. 이건 안 되겠다. 이러한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왔고요. 예. 결국은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보다 강화가 된 거지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예.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하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14년부터 지금까지 봤는데도 줄지 않았다고 하셨었던 방금 전에 것처럼. 말씀드린 그 집행유예 사건도 그렇고요. 예. 지난해 4월에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가요.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을 했어요. 저런. 네. 이야, 그래서 이 구급대원의 안전, 무엇보다도 당신을 내가 구조해 주겠다고 온 사람이잖아요. 아까 맞아요. 아나운서님께서 그렇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가 구조해 주러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가해를 한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해당 소방대원은 나를 구급하고 나를 구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도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을 공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요. 예.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그 공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공무원의 그 공무가 예. 방해가 되는 결과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방해가 될 위험성만 있어도 이 죄는 성립이 됩니다. 위험성만 가해도.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이 공무는 예. 방해당하는 공무는 적법한 공무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적으로 예.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 불법 체포를 해요. 가령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전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시죠. 강제 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혐의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저항하다가 팔을 뿌리치고 그러다가 뭐 경찰관의 어떤 일부 신체 일부가 뭐 폭행을 당했다. 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적용되지 안 된다는 않는다. 겁니다. 적법한 상황에서만 공무집행이 방해죄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대원, 구급대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냥 공무집행 방해로 적용되는 것이 비단 이 소방 분야뿐만이 아니지요. 다른 공무원들도 많이 피해를 본다고요. 네, 얼마 전에는요. 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관공서 민원실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요.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역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죠. 그 가해자였던 네. 이분은 이제 민노총 충북지부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이셨는데요. 예.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서 기업 측에다가 될 수 있으면 민주노총 소속 인력을 고용하고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좀 장비를 써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는 정당한 이유를 들고서 특히 그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말해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찾아간 곳이 충북도청이었습니다. 도청을 찾아가서 민원. 공무원에 가서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듣던 도중에 갑자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쉈대요. 어이구요. 그래서 결국은 이 A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사례로 보여지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과 2심 모두 다 유죄를 선고했고요.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이 A 씨는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지난 19일 날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선고형이 적당하다, 문제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1차, 2차 다 기각.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시했던 기각했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성숙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과격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그리고 심지어 공용 물건, 그 관공서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공용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손상을 하는 행위를 봐서는 이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소를 할 경우에는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항소심에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으니 1심과 다르게 형을 다시 한번 좀 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그대로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켜야 될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좀 모범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이 존재하지요. 어른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잘 지켜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행사 소식 소개해드리면서 뉴스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